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트쇼입니다. 새해가 드디어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아직 2022년입니다. 몇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 2022년이기 때문에 2022년을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고 영상 중반부터는 2023년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 봐도 좋을 듯한 그런 코인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2022년. 와, 한마디로 처참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가 언제나 이렇다면 정말 할 맛 안 나겠죠. 너무나 좀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해였는데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비트코인의 분기별 성적입니다. 쿼터 1, 쿼터 2, 3, 4 이렇게 나눴는데 4번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돌아보면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4번 연속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2018년에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3번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쉬지 않고 하락을 이렇게 참 만약에 투자가 이런 식으로 하락만 한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죠. 정말 힘들었는데 코인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로 가장 심한 하락이 이어졌다. 나스닥이 33% 하락, 그리고 S&P 19.4, 다우존스는 8.8%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의 원인은 뭐죠?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풀어버린 돈, 그 돈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걸 붙잡으려고 과하게 긴축 정책을 폈잖아요. 갑자기 시장에 돈이 빨려 나가니까 무리해서 빨아버리니까 좀 더 심한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완만하게 이런 상승도 조절을 하고 하락도 조절을 하는 게 연준의 임무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전반적인 이런 붐앤 버스트 사이클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중앙화적인 어떤 특정 주체가 이걸 컨트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부작용이 생겨나고 또 이 조절하는 친구들만 혜택을 본다. 이 먹이사슬의 맨 밑에 있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냥 그 모든 피해를 온 몸으로 받아버리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프로젝트의 모델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아니었나.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모델들은 자연스럽게 붕괴가 되고 특히나 여러 프로젝트들이 초기 투자자들의 이익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걸 펌핑해서 가격을 튕기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자들은 딱 수익 챙겨서 빠져나가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는 이런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사기 행각들도 많았죠. 루나 같은 경우가 그랬고 또 특히나 이 C-파이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시우스, 보이저, FTX 이런 중앙화된 이런 집단들의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대차대조표를 조작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걸 튕기고 또 남의 돈 갖다가 그걸 레버리지로 막 해가지고 튕기고 무리한 베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3AC, 알라메다 리서치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한마디로 정화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역시나 개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전 사이클에 비하면 2017년 사이클 그때는 코인이 사기다 아니다 이걸 논할 때니까 비트코인이 사기네
뭐 폰지다. 나중에 누군가가 사줘야지 이게 올라가는 이거 실체도 없는 완전 사기다 이거. 속지 마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고 그래도 이제는 주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변동이 심하고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그런 자산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이 코인 시장이 사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기질을 하는 사기꾼들,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 프루프 오브 리저브 이런 게 생겨나고 어떤 거래소에서 충분히 이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가지고 있나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해지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이번에 디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모델을 검증을 받은 상황이죠. 다만 디파이에서 또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안전한 디파이 모델들은 이번에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다음 사이클로 들어설 때는 디파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좀 안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했다가 그걸 찾지를 못하고 손실을 본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하마 규제 당국에서 35억 달러의 자금을 이 FTX 코인을 자산을 뺏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건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TX 피해자분들께는 희소식이죠. 아직까지는 10억 달러 좀 넘게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35억 달러 이상을 확보를 했다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 돈이 어떻게 피해자 보상으로 분배가 될지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돈이 확보가 되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TX에서 돈을 받은 회사나 투자자들이 그 돈을 FTX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TX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지분이라고 해서 돌려받은 돈,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 20억 달러를 FTX에서 받아갔습니다. 초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FTX가 사기 모델로 만들어낸 돈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줘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다면 FTX 쪽으로 그러면 이것도 피해 보상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희망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FTX 관련해서는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저가 또 있죠. FTX, 보이저, 셀시우스 이렇게 있는데 보이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지만 바이낸스 US에서 보이저의 이 자산을 사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피해 보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저 자산을 10억 달러에 산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억 달러에 산다는 건 아니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2천만 달러 정도의 보이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사고 이 자산에 대한 금액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저 피해자분들은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셀시우스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피해자분들 중에 셀시우스가 상황이 제일 좋지가 않은데 셀시우스 피해자분들은 피해 보상 청구를 벌써 한 상태죠. 대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피해 보상 청구를 하신 분들은 이런 편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프루프 오브 클레임 이걸 빨리 신청해라. 이런 편지를 받으셨을 텐데 벌써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에 보면 이 클레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얼만큼 손실을 받고 그래서 얼마를 청구하는 거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다면 따로 무슨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2023년 어떻게 펼쳐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면, 흘러가는 상황을 보자면 더 안 좋아질 것만 같죠. 지금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테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망하는 회사들이 또 생길 것 같고, 회사가 망하면 직장을 더 많이 잃게 되고, 그러면 돈 없으니까 아무도 뭐 안 사겠죠.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사면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겠네요. 이건 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리 올리는 걸 멈추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대략 한 3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뭐 이건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3월 정도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삶이 너무나 많이 어려워진다면 대책을 세워야겠죠. 연준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럼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돈 풀어주기 정책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사람들 얼마나 힘드냐. 임금 더 주자. 이런 주장이 자꾸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 임금 인상이 계속 좀 과하게 되면 웨이지 스파이럴, 기업들이 높은 임금을 줘야 하니까 물건값을 또 올려야 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잘 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략 뭐 내년 초 중반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2023년 중후반, 후반부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승장 오나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금리 인하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바로 또 이 경기가 좋아지고 막 주식 가격,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잠깐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어디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 추세 전환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우리가 기다리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드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인 매집은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좀 더 노려보시는 분들은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규제, 제도화. 바로 2023년은 규제와 탈중앙화 그리고 제도화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나요? 바로 이 사람, 게리 갠슬러가 딱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놈 눈을 칵. 그런데 이 게리 갠슬러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커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잡아들일까, 이건 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이 정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바로 2023년에 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좋은 규제가 필요한데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규제 방향,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정해질 텐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게 막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펼쳐 나가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위축되고 아이고 하고 내던지고 큰일 났네. 그런데 또 그게 해소되는, 또 누군가가 나서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또 이걸 논의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법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갖춰갈 걸로 보입니다. 이 규제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빨리 명확성이 필요하다.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면 맞으면 됩니다. 맞는 걸 안 맞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을 짓을 했으면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맞고 나서 다시 안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놈들은 가만 안 둬?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미리 알려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벌써 먹은 놈들은 가서 맞으면 되는 거고, 내일부터는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걸 알려주지 않고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옆 친구가 먹으니까 따라 먹다가 나중에 그냥 단체 기합, 단체로 두드려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정해진다면 우리들의 코인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관들, 특히나 헤지펀드들은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 괜히 옆에 친구 따라서, 옆에 헤지펀드 따라서 도시락 까먹다가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에이 나는 안 먹어 그러고 혹시 모르니까 안 먹어. 그리고 배고파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만 정해진다면 도시락은 안 되지만 과자는 먹어도 돼. 이러면 기관들이 와서 과자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확성만 정해지면 돈 많은 기관들, 헤지펀드, 갑부들 다 그냥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상승장으로 쭉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 해 들어서면서 큰 상승이 있었죠. 이걸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아이고 하고 미리 다 이제는 좀 더 맞춰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는 좀 불알 매수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딴 데 돈 다 빼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지난 한 3달 정도 투자 내역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제 코인베이스 계좌인데, 제가 여러 거래소를 쓰고 코인은 대부분 이런 지갑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옮겨서 밖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날짜 보이시나요? 10월 21일에 비트코인 하나를 샀고 이때 18,600달러, 그리고 11월 달에 16,985, 16,138달러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비트코인 16,751달러에 샀고 16,585달러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건 시장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판 게 있어요. 셀.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정리를 했고 아발란체, 에이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왜? 아니, 제가 이렇게 에이다까지 팔아버렸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일단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이거 이제 다시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살려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이걸 비트코인을 또 팔아서 사긴 그렇고 새로 투입을 해서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 돈을 넣어서 살려니까 뭐 나중에 사지 이렇게 되죠. 그래도 이제 금방 넣어서 살 계획입니다. 근데 에이다를 또 팔아버리니까 또 에이다 배신 때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에이다 금방 다시 살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다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제 에이다 아직 20만 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 한 3만 개, 그리고 제 에이다 풀에 3만 개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래소에 좀 더 있고, 원래 한 30만 개 있는데 요번에 17,000개인가 팔아서 조금 줄었습니다. 다시 30만 개 채울 계획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지지선 딱딱 맞춰서 지정가로 샀는데 계속 추가로 사다 보니까 매도 없이, 나중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맞춰서 사고 있고요.
전에도 샀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는 3만 달러에서도 사고 2만 달러에서도 사고 그리고 이제 18,000대에서 사고 대략 이렇게 18,000달러대 그리고 16,000대 그리고 다음 매수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3,000달러대인데 대략 뭐 14,000 정도 되면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또 사야죠. 12,000 그리고 10,000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누어서 분할로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런데 대충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염없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나중에 뭐 5,000달러, 3,000달러까지 떨어지면 계속 사기는 좀 중간에 사다 돈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는. 벌써 바닥을 찍고 지금 겨우 버티고 방어하다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튕겨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또 시장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00달러 그 밑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14,000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쭉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슉 빠지는 위기라고 그러죠. 슉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한꺼번에 미친 듯이 쭉 빠지면 뭐 10,000달러 혹시 밑으로 빠진다면 아주 잠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예상치입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게 절대 아니고 혹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XRP가 져서 시장이 아주 암울해지고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막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꺾이려다 다시 올라가 버리고 전쟁이 나오고 막 이러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선은 10,000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예상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죠. 푸틴이 어떻게 할지, 중국이 언제 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갑자기 폐쇄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 그 숫자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왜냐하면 10,000달러 찍고 올라가나 뭐 12,000 찍고 올라가나 지금 좀 이러다가 그냥 15,000 어디 이 정도에서 슬쩍 다시 분위기 이렇게 했다 올라갈지는 뭐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모두 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본인의 이 투자 기간에 맞추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2023년을 한번 나눠보자면 전반부는 수비다, 후반부는 공격으로 전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전은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꺾일까, 금리를 얼마나 늦게 동결을 시켜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질까를 얘기하는 거니까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너무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니까 그때 이제 금리 잠깐 멈추면 아싸 하고 기뻐서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의 이 통곡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시장은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좀 이 하락장 랠리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하락장 랠리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다가 다시 꺼지면 또 그때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버텨가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또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은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거니까 조그마한 뉴스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세션으로 들어갈 때는 초입에 다 빠져버리고, 하지만 리세션을 지나면서 저 정도면 리세션이 끝날 수 있겠네 이런 예상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암울하지만 리세션이 어느 정도 언제 이렇게 끝날 수 있겠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면 미래 가격을 반영하잖아요. 코인의 가격은 그때부터 벌써 반영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폭풍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비장한 각오로 함께 헤쳐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이 시간을 되돌아보며 무용담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희망하며 그때까지 모두 화이팅!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